자, 오늘 밤 미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애를 먹이면서 국내 자금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면 괜찮겠습니까? 네,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 좀 위안이 되시라고 아니면 전략에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2019년에 사가지고 주가가 3분의 1 토막 떨어지는 2020년을 견디고 2021년도 견디고 2022년에 지금 와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게끔 만들고 있는 그 가치주 투자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 사례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에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돼가지고 미국에서는 좀 출렁거렸어요. 장 초반에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들이 좀 뭔가 기대치,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기대치는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기대치는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춰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아침에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그거에 이제 조금 진정이 되니까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가 장 후반에 오면서는 또 새로운 이슈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소비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소비가 예상치보다도 좀 못 미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달 지출도 기존의 데이터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러면서 이제 IHS 마켓에서 또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그 리서치 기관인데 여기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기존에는 2분기 GDP가 0.8%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소비 데이터 딱 나오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GDP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7%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1분기 GDP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1.6%였거든요. 그러면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7%다. 그럼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언론에서 말하는 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 분석국에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언론 쪽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충분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장 막판에 또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밤에 보면은 ISM, 그러니까 공급관리자협회에서 제조업 관련해서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56.1인데 여기 55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대치 수준에만 좀 맞춰져도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염려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채굴 장비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 요게 한 1000개까지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한 850개까지 앞으로 한 100개 정도는 더 늘어줘야지 유가가 떨어지는 게 눈에 좀 보일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4달러 93센트까지 정말 천천히 떨어져 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가 시장에서의 자동차 휘발유 가격은 조금씩이나마 하락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거를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미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죠. 이제 연착륙되는 데는 개런티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해놨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그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내부, 그러니까 FMC 내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장에다가 암시를 시켰죠.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빠르게 인상시켜야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록 이제 공개될 때 과연 진짜 그렇게 움직였는지, 점도표가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고, 그게 진짜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또 시장에서 또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7월 8일 금요일날 실업률 나옵니다. 이게 3.6%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농업 민간 고용 역시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한 13% 가까이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6월 달에는 29만 건으로 떨어지는데 한 4만 건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에 대한 거, 이제 노동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학기미 분들을 위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카스타컴이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자동차를, 중고차를, 판매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저도 제 차를 작년에 정리할 때, 카스타컴을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원하는 지역의 딜러를 선정을 해서 자동차를 이제 견적을 낼 그 시간을 정하고 이러면은 그 시간에 딱 가면은 30분 안에 자동차 견적을 내 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매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모두 30분 안에 끝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국인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미국에 아마 뭐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중고차를 팔 때나 중고차를 살 때는 카스닷컴에 접속을 해가지고 시세가 얼마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견적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차 이거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 차 폐차시키나 할 때 나는 얼마 보상받아야 될까? 그랬을 때 요런 데 들어가가지고 내 차 연식 그리고 마일리지 얼마나 탔는지 그런 것들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거 이렇게 한 두세 개 뽑아가지고 보험회사에다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평균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5억 9,200만 건의 방문자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월간 한 2,500만 건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러가 전국에 미국 전역에 19,000개 정도 딜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왜 좋으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면은 이제 금리 인상기가 이렇게 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새 차를 구매하기에는 자동차 할부 이자가 너무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기 좋을 때는 무이자 할부 많이 하거든요. 60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는 이자가 붙다 보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으로 많이 몰립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 사려면은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느니 중고차 사겠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미국에서 중고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미국인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꺼리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가까운 데로 자동차로 이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아서 중고차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가격이 한 9달러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7달러 83센트로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은 이제 50만 주, 60만 주 정도로 아주 적당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수익도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6억 2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도 조금만 더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이익이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8센트에서 이제 6센트로 조금 감소를 했는데, 2분기에는 매출이 1억 6,300만 달러까지 지난 1분기보다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은 이 회사의 차트가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단부 쪽에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장에서 최근에 나온 시장의 보고서들을 보면은 목표가가 15불대까지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5불 25센트로 잡고요.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8불 78센트 잡고 움직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신차 사기도 참 어렵고 중고차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은 건 미국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인 것 같네요. 그런 흐름에서 중고차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카세닷컴 저희가 투자 측면에서 이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라갈 룸은 굉장히 많네요. 15달러 목표가로 설정을 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